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좌파 중에 좌파 갤럽에서요. 최근에 그 정책 이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좌파들한테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법관 수를 지금 현재 그 14명인데 이걸 이게 26명으로 늘리자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했습니다. 갤럽은 이제 그 전화 면접으로 여론조사합니다. 보통 이 좌파들이 응답하기 때문에 갤럽에 보면 이재명 지지율이 이번에 뭐 에페 간다고 난리치가 1% 올라가 57% 놓잖아요. 근데 그 정당 지지율도 보면 국민의힘은 한 25, 6, 민주당이 한 38, 9 이런 식으로 거의 한 15% 가까이 민주당이 높게 놓는 이게 갤럽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좌파들은 갤럽을 되게 신뢰하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이나 이쪽에서도 갤럽 봐라. 장동혁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뜨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난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갤럽에서 어제 충격적인 조사가 두 개. 하나는요. 서울에서 지지율. 갤럽에서 서울에서 지지율을 했더니 일주일 사이에 22%가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질러버린 서울의 그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1%, 민주당을 앞질러버렸다.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5. 이게 충격적인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 나왔다. 이걸 제가 방송했고요. 오늘은 이제 또 좌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충격이죠. 대법관을 늘려야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행대로 유지하자 43%, 그 다음에 26명으로 올리자 늘리자 38. 와, 이건 이게 5% 이상 차이 나네. 5%. 대법관을 늘리자는 게 38, 현행대로 14명이 43. 갤럽입니다. 좌파 중에 좌파. 갤럽에서 5%가 대법관 늘리면 안 된다. 5%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나 정청래가 난감하죠. 야, 이런 데 밀어붙이다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여론. 선거 다 망치지 뭐. 그러게 진짜 이재명 재판 재개되는 거예요. 선거 다 망치지. 갤럽에서 43이 현행 유지, 38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밀어붙이면 그러면 그 국민 여론이 완전히 뭐 민주당에 대해서 폭발하겠죠. 거기다 대법원도 열받는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재판을 재개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실제요, 국민들이 이제 야, 참 위대한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한 것들 제가 방송마다 목을 놓아서 외쳤지만요. 이게 그 베네수엘라하고 똑같거든요. 베네수엘라하고 이재명이가 하는 짓이 똑같은데요. 옛날에 베네수엘라가 몇 명을 늘리냐. 거기에 한 번에 12명을 늘렸습니다. 실제 그 베네수엘라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대법관이요. 언제 늘렸느냐. 베네수엘라가 실제 지금 뭐 전쟁 미국하고 일촉즉발인데 실제 차베스 때 옛날에 그 차베스가 있을 때 실제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겁니다. 20명에서 32명으로 차베스 시절에 옛날에 그게 12명을 늘리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정부한테 불리한 이런 그 판결이 나온 적이 없다.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때 옛날에 2000년 초에 차베스 때 그때 20명을 32명으로 12명 늘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더 늘리잖아. 우리나라는 이게 14명을 26명. 똑같네? 야, 참 이게 베네수엘라하고 숫자 똑같네. 14명에서 26명. 우리도 12명. 차베스는 20명에서 32명. 그것도 12명. 와, 베네수엘라를 뵙기더니 숫자도 똑같네. 원래는 30명 늘린다 했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12명 늘리니까 우리도 12명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완전히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죠. 그런데 미국은 이게 대법관들이 종신제인데 미국은 이게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대법관 늘리겠다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여당이 스스로 막아냈습니다. 오래된 민주당이 와 루즈벨트 때 대법관을 늘리겠다 했는데 그때 민주당 여당이 오히려 반대해가지고 대법관 정원을 막아내가 미국 대법관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낫네. 미국의 여당이 직접 민주당이 막아내는데 지금은 이제 정청래 여당이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구하려고.
이재명도 싫지 않죠. 이번에 만약에 26명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여기 누가 임명합니까? 이재명이가 26명 중에 22명을 임명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7년까지거든요. 2027년. 그런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이가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22명을 이재명이가 임명합니다. 그러면 그 이재명으로서는 확실하게 방패막이로 대법관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안하잖아. 지금 제가 딱 이게 분석해 보니까요. 이재명이가 대법관을 일단 내려. 지가 22명 임명해. 근데 그것도 불안해. 그래도 모르잖아. 배신자가 나올지. 그럼 이게 뭘 한다? 사심제를 하는 거예요. 사심제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9명. 자기가 김상환 재판관부터 다 좌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심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두 번째 안전장치야. 왜? 22명을 내가 임명하고 그래도 그게 불안하니까 못 믿으니까 헌법재판소까지 이용해서 내가 9명, 내가 다 임명하니까 거기에 사심제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안해. 그것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한다? 바로 그게 그 대통령 재판 중지법. 근데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그 공판 절차가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당사자가 병이 들었는데 당사자가 이제 그 식물인간이 됐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잖아.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재판을 정지시켜 놨는 거죠. 그게 그 공판 절차 정지라는 형사소송법의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문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이때는 정지가 되는 거예요. 5년 지나면 재판하는 거고 5년 지나면 이런 데 그 법을 만들겠다. 당론으로 최우선 추진하겠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방탄 3단계. 자, 첫째 대법관을 내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심제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이게 방탄 세 가지, 세 개의 방탄인데요. 근데 벌써 이게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론이. 벌써 이게 대법관 정원부터 우리 갤럽 기준으로 갤럽입니다. 오히려 43%가 반대한다. 38% 찬성. 1단계부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론이 무너지면요. 오히려 재판은 재개되는 거예요. 항상 이재명이 착각하는데 재판 재개되느냐, 재판이 중단되느냐는요. 결국에 누가 결정한다? 여론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의 민심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들도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이재명의 지지율이 뭐 60, 70%다. 이런 경우에 재판 재개 못합니다. 재개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근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뭐 30, 40이다. 그러면 이게 전 국민의 60, 70%가 이재명이 내로라는 거잖아. 안 되잖아. 이럴 때는 이게 판사가요. 알아서 재판을 재개합니다. 결국 이재명의 재판 재개는 여론이 지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근데 이재명이는 정청래는 불안하니까 오히려 여론과 역행해가지고 법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법으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 그 다음에 대법관 정원법, 그 다음에 그 사심제. 이런 식으로 법으로 막으려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법으로 재판 중지시키려니까 뭐가 나빠진다? 여론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재판이 재개라는 여론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재판이 중단되느냐, 재개하느냐는 국민이 민심, 여론이 좌우하는데 이재명이는 불안하니까 오히려 그 법으로 재판을 못하게 법으로 막으려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통과시키니까 여론이 나빠지고 여론 나빠지니까 오히려 재판을 해라. 이게 높아지니까 이게 역설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나 정청래가 바보처럼. 자기들에게 법만 만들면 재판이 중단될 걸 생각하지. 근데 법을 만들었다. 그래 대통령 재판 중지법 만들었다. 만들면 어떻게 된다? 국민 여론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여론이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판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들이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우리 국민들이 헌법소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 말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여론이다. 이걸 모르고 법으로 깔아뭉개려고 재판 못하게 하니까 우리에게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딱 갤럽이 보여주는 이런 여론조사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법관을 갑자기 26명 내린다. 벌써 이게 반대 여론이 43, 찬성이 38이니까 이 반대 여론이 다 어디 가느냐?
바로 이게 이재명에 대한 부정 여론으로 가는 거죠. 대법관 정원을 반대하는 게 43으로 높은데 이재명이가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요. 지금 저도 인정해요. 우리나라의 재판 지체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법이 많아요. 일본보다 100배입니다. 참 이게 대화로 이게 좀 서로 합의하고 타협하면 되는데 계속 고소고발하고 법으로 하다 보니까 재판이요. 일본보다 100배입니다. 인구 대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폭증하니까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 문화가 3세번이라는 문화가 있어. 3세번. 재판을 3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1심 지면 2심, 2심 지면 3심. 꼭 대법원까지 가는 사람이 많아요. 3세번 해봐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판 적체를 막으려면 가능하면 그 법으로 안 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정이나 중재나 이런 이제 다양하게 해결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고 두 번째는요, 가능하면 그 1심, 2심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대법원 가봤자 안 바뀐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사실 문제 가지고는 대법원 가도 안 된다. 법률 문제 아니고는. 따라서 그 상고를 쓸데없이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를요, 늘리려면 대법관을요, 14명 늘리면 그 밑에 비서 판사까지 한 5명이 더 추가되면요. 그러면 그 대법원에만 판사가 거의 1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연구관까지. 그러면 이 대법원에 100명 늘리는 것보다 1심에 200명 판사 늘릴 수가 있잖아요. 1심에 200명 늘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1심을 신속하게 충실하게 해서 빨리 끝내면 2심, 3심은 금방 되는 거. 특히 3심은 법률심으로 운영해서 상고를 막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상고는. 그 다음에 1심 때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 지금도 1심에서 적체되잖아요. 모든 증거 조사는 1심에서 하고요. 2심은 1심에 놓은 정의는 또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벽에 2심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데 이거는 1심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쓸데없이 대법원만 비대하게 완전히 피라미드가 아니고 역피라미드 대법원만 비대하게 대법관만 잔뜩 들이나면요. 그럼 전부 다 3심 가자 그러지. 그렇잖아요. 다 3심 가자 하지. 그러다가 4심 가자 하면 비용만 막대하고 소송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제가 이걸 방송마다 목이 터져라 외치니까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법관 늘리는 꼼수가 뭐다. 이게 뭐 대법관들 뭐 일주리 주려고 대법관들 뭐 자기 기존에 고생하니까 아이고 대법관님들 고생합니다. 우리가 숫자 2배 늘려줄 테니까 앞으로 편하게 좀 일하시. 이런 의도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라고. 그럴 놈들이 아니지. 대법관 탄핵하는 놈들이. 그러면 뭐다? 이재명이가 22명을 지가 임명해서 완전히 뭐 좌파 대법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다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갤럽에서 43%가 반대, 찬성은 38%에 불과하다. 이거야말로 이거 아마 정청래나 이재명이가 아주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왜? 갤럽 기준으로 이러니까 진짜 이거 밀어붙였다가 이재명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지방선거 참패하면 진짜 이재명이 재판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쫓겨나는데 뭐 지가 대법관 어떻게 임명해? 이재명이가 폭락하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지지율이 10% 이상 폭락할 겁니다. 지금 판사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 그럼 이게 대법원은 또 가만히 있을까? 대법관 노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대법원입니다. 자기들 고생 덜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거든. 대법관만 잔뜩 내면 운영도 안 되고 대법관의 권위만 떨어지고 이재명이 완전히 지가 다 22명 임명한 그 꼼수를 대법관들이 모를 리가 있나? 그밖에 결사 반대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법원의 무기가 뭐다?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을 인사권 통해 재개한다. 그랬더니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전면전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이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찍는 자책골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의 여론 보십시오. 갤럽으로 반대 여론이 5%는 높다. 근데 실제 이걸 통과시켜 추진하면요. 엄청난 후폭풍이 오고 모든 이게 판사가 적으로 돌아서면요. 그러면 이게 또 이재명 재판 재개 움직임이 일면 또 이게 또 악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재판중지법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악법이 악법을 부른다. 악법이 악법을 부르는 거예요. 왜? 처음에 대법관 정원 악법이 되니까 또 이게 판사들이 반발해서 재판 재개하겠다니까 또 이게 재판중지법을 또 악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또 악순환, 또 국민 여론이 폭발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재판이 중지되면
이재명 정권도 중지가 된다. 이게 장동혁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재판이 중지되면 이재명 정권 자체가 끝장난다. 중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엄청난 여론조사 갤럽 기준으로 반대 여론이 5%가 높았다. 과연 이래도 이게 밀어붙이면 거대한 민심의 역풍에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에게 몰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